일본의 아시아 침략, 특히 조선 침략에서 낭인들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낭인은 일본에서는 론인, 말하자면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 방랑무사, 쉽게 말해 실업자로 전락한 무사들로 더 이상은 법적으로 무사가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낭인들이 50만 명 정도가 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한반도로 건너가 현재 일본 극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한 자들도 이들이었습니다. 낭인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사무라이 출신들로 일본에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낭인들은 수차례 내전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일으킨 내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세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톰 크루즈가 주연한 바로 라스트 사무라이입니다. 이 낭인들은 새로운 살 길을 찾아 중국, 러시아와 한반도로 건너가면서 일본 제국의 국제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에 선교사가 함께했다면 일본에는 낭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낭인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며 아시아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지도자가 될 능력을 가진 국가는 오직 일본뿐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하기 곤란한 일들을 도맡아 실행에 옮겼고 특히 대외 침략을 일삼는 군부 세력은 이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린 이들을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냥 한낱 깡패 집단 정도인 낭인이라고 불렀지만 이들은 야쿠자,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들로 구성된 민간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김옥균에게 갑신정변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 이용구 등을 포섭하여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결성하게 하고 배후에서 조종해 한일 병합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중국의 민주혁명인 신해혁명을 주도한 순원, 필리핀의 아기날도와 같은 독립운동가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이들에게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용구와 함께 일진회를 결성하여 조선 침략의 선교사 노릇을 한 우치다 료헤이를 통해 낭인들이 아시아를 주무대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세력을 이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치다 료헤이는 전쟁광들의 모임인 현양사에서 활약하던 사무라이 출신의 낭인입니다. 현양사는 메이지 정부의 온건한 대외 정책을 비난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동하여 러일 전쟁을 도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대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먹는 것이 먼저다 라며 일본 정부보다 앞서서 독자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그 계기는 1894년 조선에서 터진 동학 농민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조선에서는 수많은 낭인들이 은밀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892년 부산의 외교관 출신인 야마자 엔지로를 중심으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조선의 정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정보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현양사의 낭인들은 1893년 일본을 지지하던 김옥균이 갑신정변 실패 후 고종이 보낸 자객에 의해 청나라에서 암살되자 일본 외무대신에게 청나라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며 전쟁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이때 외무대신은 이 요구를 겉으로는 거절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현양사의 낭인을 군부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민간 조직과 정부의 교묘한 역할 분담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동학농민운동을 기회로 천우협이란 단체를 만들어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천우협의 경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능하고 방탕한 조선 정부와 민씨 일족의 압정을 깨뜨려 도탄에 빠진 조선 백성을 구제하고 민씨의 압정을 뒤에서 조종하고 지원하는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우협은 1894년 6월 하순 부산에 도착한 후 전국에서 3개월 동안 일본군의 보호를 받으며 게릴라 활동과 폭력을 감행했습니다. 우치다 료헤이는 그 행동대원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의도대로 청일전쟁을 발발시키는 데 성공하고 전쟁 중에는 일본군의 정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첫 해외 활동에 대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료헤이는 이후 한국과 중국에 대한 더 과감한 공작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청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차지한 청해 요동 반도를 반환하라고 압박하자
류헤이는 러시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온 일본 신문들이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하고 있을 때 정부 관리도 군부 인사도 아닌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류헤이는 러시아에 대한 복수의 방법을 찾기 위해 혼자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는 블라디보스톡에 유도 도장을 열어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여기에도 낭인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블라디보스톡의 시가지, 요새, 주요 도로 등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일본군 첩보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하들을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국경지대인 간도에 보내 그 지역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수도인 페테르스부르크에 가서 일본의 해군 장교, 외교관 등의 도움을 받아가며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3년 만에 귀국한 류헤이는 이미 정치가 부패하고 인륜이 타락한 러시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리의 여신은 일본 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흥룡회라는 낭인들의 막강한 조직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며 강연을 통해 전쟁 도발을 위한 정부와 군부보다도 더 호전적인 정치 선동을 합니다. 결국 일본이 리순을 선제 공격하여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들은 러일 전쟁에서도 첩보, 공작, 암살 등의 큰 활약을 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흥룡회의 구성원에는 사업가, 변호사, 언론인, 군인, 교사, 유도사범, 승려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 중국, 시베리아, 몽골, 동남아시아 등지에 나가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이 조정할 수 있는 현지의 정치 세력을 포섭하는 공작을 벌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군대의 일원이 되어 통역관 또는 첩보원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이들 단체의 주장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은밀히 이들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호전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결국 그들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후 일본의 우익 단체들은 1960, 70년대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는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적 경제 침체가 오고 과거 식민국가였던 중국과 한국이 발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전후방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2000여 개의 극우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과거 흥룡회 강령을 따른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극우의 혐한론을 보면 과거 정한론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한론이 등장하면 어김없이 일본의 침략이 이어졌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물론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 No stranger to pain. It's never ending. It's only